안녕하세요. 신동민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용역계약 또는 3.3% 처리, 개인사업자 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정규 근로자와 좀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프리랜서라고 하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사자끼리 약속을 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통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은 노동법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근로자라고 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퇴직금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비용 처리도 3.3% 공제하고 4대분 가입 당연히 안 했겠죠. 이렇게 하고 1년이 지났어요. 퇴사를 했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분도 실제로 그 계약을 할 당시에는 받으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년 후에 나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으니까 퇴직금을 달라라고 하는 분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 경험상 거의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분쟁이 됐을 때 노동부에 가게 되면 또는 법원에 가게 되면 이분이 진짜 프리랜서냐 근로자인지를 따져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고요. 프리랜서라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따져보니까 근로자다. 그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는 프리랜서라고 말은 하고 계약도 그렇게 하지만 따져보면은 근로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는 이런 판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또 프리랜서 계약인지 그 계약의 형식에 상관이 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적인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는데 사과를 배처럼 보이기 위해서 배 껍데기를 사과 위에 싹 씌웠다. 그렇다고 해도 요거는 사과잖아요. 어차피 배 껍데기 까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알맹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는 껍데기를 잘 씌워놨다 하더라도 분쟁이 되면 그 껍데기를 싹 까고 실제로 당신은 뭐냐라는 걸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프리랜서잖아요. 어떤 과업이 있으면 이거를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거는 사실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도배를 맡겼다. 그럼 도배가 잘 되면 200만 원에 도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도배를 딱 하는데 그 도배를 어떻게 하는지는 그 도배를 맡기신 분이 터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말 프리랜서 계약, 용역 계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요렇게 해라, 보고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반 근로자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프리랜서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 규정이 있을 거예요.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근로자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분한테도 그런 거를 지키라고 강요를 하든지 또는 그런 거를 체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당신들 지키세요. 휴가 낼 때도 허락받으세요. 이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하나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급여가 정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매달 월급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 과업을 다 하면 3천만 원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통 해야 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매달 300만 원씩 받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직원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직원도 월급을 받고 프리랜서도 보수를 받는데요. 매달 동일한 금액을 아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받아요. 근데 그분이 출퇴근도 똑같이 하고 업무 지시도 받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이렇다고 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라고 하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일을 해요. 아침에 출근하고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근로계약을 했고 이 사람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요. 똑같이 월급도 받고 똑같이 출퇴근하고 회사 행사에서 똑같이 참석해요. 그런데 이분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니까 퇴직금이 없고 이분은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퇴직금을 받고 이거는 노동법적으로 불합리하죠. 그리고 당사자한테도 불합리하죠. 그럼 회사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실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요. 노동법에서는 그 계약이 평등한 계약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요인으로 따져보고 나서 이 사람이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라고 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업종에서 문제가 되면서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강사라든가 뭐 미용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PT샵 강사 뭐 이렇게 뭘 가르치고 뭐 수강료를 받아서 그 학원이랑 이렇게 나눠 갖는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통은 강사 계약,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형식적인 계약 관계는 프리랜서나 강사 계약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일반 정규직원과 다를 바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에 대한 퇴직금 분쟁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근로자분이 이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이 또는 보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많다. 실제로 우리 업종은 프리랜서가 맞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요 오히려 반대로 운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도 체크하지 않고 휴가도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회의 같은 거 참석도 가급적이면 거의 다른 직원과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보수도 매번 지급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서 일의 완성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대략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랑 여기 앉아있는 프리랜서랑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다를 게 없다. 그럼 이분도 근로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하시고 계약서를 썼지만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관리를 하게 되면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들은요. 일단은 프리랜서라고 했으니까 보통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쓰시죠, 당연히.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미적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분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달라 그랬는데 회사가 안 줘요.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또는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정당하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 그러면 나 근로자였으니까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나 근로자였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네. 그래서 신고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3.3%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겠죠. 그럼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계약이 해지됐어요. 정직원이셨다면 공고사직 당했다.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거죠. 왜냐면 회사가 나를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시켰으니까요. 그러면 나 근로자인 걸 인정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러면 나 원래 근로자였으니까 이때까지 4대 보험 다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 잘린 거니까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라고 하면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문가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땐 프리랜서야 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거에 맞게 실제로 근로자성이 굉장히 강한 프리랜서다. 그럼 근로자로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완벽하게 프리랜서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프리랜서처럼 관리하셔야 돼요. 근로자처럼 관리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무상으로 봤을 때 고정적인 급여나 보수가 정해져 있고 장기간
일정 금액을 계속 받으셨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나는 크게 다르지 않게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 근로자성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대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또 프리랜서 입장으로 이 영상을 좀 숙지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